반갑습니다. 약속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임장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미향. 지금 미국에 내가 만들어서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바둑판 같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도 전부 다 보면 NEC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가 각 주마다 다릅니다. 인용하는 코드가. 어떤 경우에는 2014년 판을 이용하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에 2017년 판을 이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9년 일본에서 후지 전기의 자료를 인용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각 미국에 수출할 때 보면은 각 주마다 좀 달리 코드를 적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무슨 무료를 팔아가 나갈 때 캘리포니아든지 어떤 주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걸 꼭 확인하시고 컨설턴트한테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저는 임장성입니다. 이름처럼 장성급이 돼야 되는데 육군 중위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QR코드가 하나 있는데 오늘 혹시 제 사이트에 와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안 보셨으면은 배전방 기술이라고 치시면 좀 전에 첫째 시간에 배웠던,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브랜치 서킷 프로텍트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이 있었는데, 그거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내용도 같이 오늘 아침에 올려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게 뿐만 아니라 제 카테고리에는 보면은 SCCR이라는 카테고리 있습니다. 그래서 69개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 배전방 기술이라는 사이트에 와가지고 혹은 QR코드를 찍어서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께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일반 정보 및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인데 그런 불안정하거나 부정확하거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 팔아먹을 때는 규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한 것이 내일 가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뜻에서 해가지고 꼭 강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다 그대로 하면서 안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될 집사야 되는 얘기죠. 좀 내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국내에서 제어반을 어떻게 만들어 봤어요. 해외용 도면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미국에 수출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옛날에 만들었던 실적이 있었어요. 그 실적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인용해가지고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물건 관계도 SCCR이라는 내용을 관련해가지고 문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서도 제품의 일종입니다. 그 문서를 제출하자면 그 제품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술 문서도 제품의 인정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정심사의 대상이 된다. 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마크라든지 인정받는 내용이 첨부돼야지 여러분이 물건이 납품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AHJ라고 검사관이 있습니다. 내가 규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규격을 취득하지 않으면은 현장에 가가지고 전기도 못 넣습니다. 시운전 해보자. 그것도 안 돼요. 이 AHJ 검사관이 오케이 해야지만 됩니다. 이 AHJ 검사관은 주로 누구냐 하면은 소방관입니다. 소방관. 탁 머릿속에 들어있죠. 소방관이라는 사람은 서류를 중요하시겠다. 이런 기억이 들어있죠. 물론 뿐만 아니라 소방관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관이 그 하나 소방청에서 위탁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이제 주로 대행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 AHL은 검사관이라는 사람은 소방관입니다. 하나 소방청의 소방관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규격을 취득하지 않으면은 그거 가서 재심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는 인증마크를 꼭 붙여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IC 대 안시 배전반 표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면 대부분 국가는 IC 규정, 우리 회사 만드는 물건 IC 규정대로 만들어졌어요. IC 60204-1부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미국에 가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시는 설계 기반의 표준이고 대부분 보면, 설계 기반 표준 하다 보니까 페인트 색상이라든가 장벽이라든가 기타 부식이라든가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일관성을 안시는 설계 기반의 표준이고 IC는 대개 보면 성능 기반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딱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일반적인 이 두 개 기구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그래가 우리는 미국이기 때문에 안시 기준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IC하고 안시하고 대부분 내용이 좀 틀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글씨가 틀리죠. 온도 이야기인데요. 온도가 베어커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주석도금이라든가 원도금이라든가 따라서 온도가 쭉 다릅니다. 대부분 안시에 요구하고 있는 온도는 IC에서 요구하고 있는 온도보다 같거나 조금 낮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UL508A라는 그것을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UL의 기본의 목적이 뭐냐면은, 목적은 전기, 전자제품 내에서 화재, 불나지 말아라. 불 날라 그러면은 온도가 높아져야 되거든. 그래서 미국에서는 UL508A의 기준에 준하기 때문에 이것이 온도가 대부분 조금씩 낮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만드는 물건 그 자체가 IC 기준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나 패스했어, 통과했어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안시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따라 작업에 따르게 되면 온도가 낮아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미국용 제어반 기계 관련 이제 기준과 규격인데 대부분 NEC, NFPA, UL508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EC는 주 빨간 테두리의 범위 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NFPA는 뭐 산업기계용 전기규격인데 이 파란 테두리를 이용하고, 녹색 테두리는 UL508A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NEC가 내셔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NFPA, 내셔널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내셔널 파이어, UL에서. 이게 내셔널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 국가교육이 아닙니다. 단체 교육이에요. 단체 교육인데 각 주마다 달리 인용할 규격이 없다 보니까 NEC를 이용하자. 너도 이용하고 나도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국가교육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체 교육입니다. 민간단체가 제정 규격이지만 광범위하게 인지되고 있고, 또 주에 따라서는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는 것이 미국용 기계 제어반 제조에서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지금 UL508A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UL508A에 대해서. 그래서 UL208A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단락,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선에 용단되고 발전기나 변압기가 소전되고 화재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 단락이고, 대부분 지락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의 손을 다치게 되면은 인축이, 가축이나 사람이 놀래거나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주로 곤란하니까 안전하게 만들자라고 한 것이 UL508A에 해당돼서 만들어지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안전장치를 따라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사고라든지 뭐 트러블이 일어나서 가지고 이상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이 제어반을 정지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걸 UL508A에 따라서 설계를 하지 않으면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미국은 소송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걸려요. 소송이 되면 왕창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UL508A에 준해서 제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UL 규격이다 해가지고 인정을 하게 되면 리스팅 서비스가 있고, 이게 뭐냐면은 모델별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휴대폰 같으면 갤럭시 9, 9이다 하면 9에 해당되는 UL 인정을 받고, 10이다 하면 갤럭시 10에 해당되는 인정을 받고, 이렇게 따로따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은 것이 UL 리스트 인정이고 리스팅 서비스고,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연 4회에 공장 방문 심사를 받고 절차를 생산 설비가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연마다 회비를 내야 돼요. 이게 UL 인정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연회비 내는 것이 이게 귀찮아요. 대부분 돈도 왕창 주는 것하고 내 돈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연회비 주는 것 같다. 이런 연회비를 줘야 되니까, 이게 그러면은 우리 제어반 쪽에서 무엇이 해당되냐라고 보면은 이런 게 해당되는 거 있어요. 사출기, 그 다음에 뭐 선반, 밀링기계, 이런 것은 모델별로 돼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모델별로 돼 있습니다. 뭐 10마력짜리, 20마력짜리 사출기 뭐 이렇게 모델별로 돼 있습니다. 그런 거는 UL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제어반이기 때문에 이게 기계류라든지 산업용 제어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합하지 않아서 달리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이냐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필드 라벨링을 해가지고 실 제품마다 UL 라벨을 붙어 있는 제품을 갖다 써야 돼요. 일단은 물건을 그런 물건을 갖다 쓰고 난 뒤에 사후 심사는 없지만은 사후 미국 현지에 가서 설치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심사하고 심사를 받게 되면은 연회비는 없습니다. 미국 현지에 가서 설치를 하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한 명 같으면 한 명 받고 10명 같으면 10명 다 받아야 돼요. 하나 대표적으로 하나 받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 각각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가서 인정을 받는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상은 말은 그렇지만은 뭐 국내에서 받는 것 하면 뭐 물건이 잘못됐다면 가져와라고 좀 했는데 미국에서 그 사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은 또 바꿔치기에도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선길이 바꾸고 뭐 하고 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 현지에 가서 받는다, 심사를 받는다 하는 것도. 그래서 국내에서 받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국내에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품마다 UL 라벨이 붙어 있는 물건을 갖다 써야 돼 일단은. 그래서 인증 완료되는 이거 인증 완료되고 나면 사후 심사비로 어떤 거 연회비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인증 라벨을 부착한 후에 요런 마크를 붙여가지고 모두 국내에서 모든 인증 절차를 마치고 난 뒤에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걸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컨설팅한테 물어봐가지고 국내에서 가급적 아니야 100% 받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국내에서 받는 것이. 그래서 미국에 물건을 팔라 그러면 여러분이 만들어 있는 도면이 현재 도면이 종전에 대부분 이런 방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에 K1이라든지 뭐 번호라든가 이런 양쪽에 왼쪽에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IEC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왼쪽으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도면이 대부분 이렇게 작성되고 있습니까? 아래 그림으로 요 밑에 그림으로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면 심사에 가가지고 당신 도면부터 틀렸어. IEC 규준에서 만들어 오라 했는데 도면 그려오라 했는데 당신 도면부터 걸렸으니까 다시 만들어 오라 했는데 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인용해 주시는 게 사용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요거는 그림에 보게 되면은 요거 왼쪽 그림에는 IEC 규정 혹은 EN 규정을 해가지고 유럽에 사용할 때 있는 이런 심볼을 사용해야 되고 미국에 사용할 때는 이런 심볼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른쪽 그림으로. 그래서 도면 그릴 때도 지금 우리 회사에서 지금까지 그리 있는 도면 그냥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요런 방법으로 찾아가지고 요런 기구가 있다는 걸 찾아가지고 이제 도면을 그려 주셔야 됩니다. 도면을 그려 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그 모든 기구 같은 게 대부분 보면 부득이하게 오른쪽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보면 왼쪽 가 있습니다. 전부 다 대부분 오른쪽. 이렇게 만들어지는 도면이 바람직한 도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회사에서도 만약에 도면 그리는 방법, 도면 사용하는 기호 이런 등등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회사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UL 508A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판넬에 대해서 산업용 제어반에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이 전동기 제어반, 소위 말하는 MCC라면은 코드 번호가 틀립니다. UL 845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저압 배제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코드 번호가 조금 틀리죠. 그죠? 여기 60947-4-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이 지금 산업용 제어반이 아니고 전동기 제어반이다 이런 게 때문에 코드 번호가 좀 틀린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알아두셔가지고 이제 그 도면 작성이라든지 같은 내부의 기기 성능이라든가 온도 상승이나 이런 거 다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적용하는 규격이 좀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NFPA 79, NFPA 79는 산업기계에 대한 규정입니다. 정기적 위험으로부터 작업자 설비라든지 기계 장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기계 안전기, 즉 산업기계 여기 어떤 기계를 칩시다. 이 부분의 기계하고 여기 제어반에 따로 붙어 있네. UL 508A라는 것은 요거 제어반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UL 508A는 산업용 제어반
제어반 구성을 위한 UL 표준입니다. 제어반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상세하게 지정하고 제어반 내의 SCCR 산출 방법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UL 508에 보면은 UL 508도 있고 UL 508A도 있습니다. 두 가지도 있고 UL 508C도 있습니다. A, B, C 뭐 쭉 있는데 이 두 가지 어떤 뭐가 틀리냐 하면 적용에는 산업용 제어 장비, 모터 시동용 장비, 모터 어떤 정지를 하기 위한 장비, 뭐 푸시보드나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조절 위한 장비, 제어용 장비, 보호 절연용 장비 이런 것에 대한 부품이라든가 이런 게 그죠. UL508A는 이것을 그 부분 집합입니다. 부분 집합. 이 내용을 부분 집합을 시켜가지고 2개 이상의 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어떤 제어 장치를 만드는 것.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08A 이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구분해서. 그래서 대부분 보면 508A는 1000V 미만, 그 다음에 뭐 이런 등등의 뭐 SCCR 장치가 필요하고, 휴지 장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508 표준 지침 내에서 설계 변경이 허용됩니다. 그러면 UL508A에서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은, 인크로저, 외항 같은 경우는 적절한 보호를 구성해야 되고, 구성 요소는 UL 인정받은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걸 기본이고, 배선 방법은 NEC를 따라서 준수를 해가지고 배선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전류 보호 장비는 보호해야 되는 과전류 보호 장치가 꼭 있어야 됩니다. 뭐 변압기 같은 경우는 1차도 있어야 되고 2차측도 있어야 되고 적절한 접지를 해야 되고 정기적 간격, 충분한 공간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공간 거리하고 연면 거리하고 대지간 거리 이런 등등의 거리를 충분한 정기적 간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표시 라벨링, 기타 적절하게 표시를 하고 라벨링을 부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북미 제어반에 사용되는 SCCR은 뭐냐? SCCR 하면은 Short Circuit Current Rating. 이 레이팅이란 말이 들어가면 전격 전류, 레이팅 커런트, 레이팅 볼테이지, 레이팅이란 말이 하여튼 최대, 극한 이런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가 모든 레이팅 커런트, 레이팅 볼테이지, 레이팅 인스턴트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전부 다 하면은 레이팅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최대, 극한, 뭐 가장 뭐 그런 뜻이든 장치 또는 시스템에 정의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손상을 입지 않고 연결될 수 있는 공칭 전압에서 예상 대칭 고장 전류입니다. 비대칭이 아닙니다. 비대칭에서는 어시메트리컬 아니고 인스턴트 순시도 아니고 피크치도 아니고 대칭 고장 전류입니다. 대칭 고장 전류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SCCR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CCR은 전기 부품이나 감정이나 화재 이용 없이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최대 단락 전류입니다. 이랬습니다. 최대 단락 전류 사용하더라도. 그래서 SCCR는 것은 왜 해야 되냐? 전기 사고에 의해서 과대 전류가 흘러도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 협조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즉 제어반이 그 단락추에 가까이까지라면 기기가 고장나도 인접한 기기에 폐를 입히지 않는다. 해를 끼치지 않는다. 라는 기준입니다. SCCR이. 그래서 여기 보면 배전 계통이 보면 우리 회사의 공장에 혹은 그 납품하고 하는 공장이 배전반의 위치, 변압기의 위치가 딱 한 대만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각 큰 공장 같으면은 그럼 큰 공장에 따라서 그 계통의 변압기의 길이라든가 변압기의 용량에 따라서 그 단락 전류 용량이 달라집니다. 즉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시스템 계통의 용량이 뭐 18카 대부분 보면은 SCCR에 요구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베이직 기본적으로 18카를 해 주십시오. 35카, 65카, 100카, 200카라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각 한 공장일지라도 이게 좀 틀려요. 같은 공장일지라도 내가 사출기를 갖다 팔았는데 1공장에 갖다 팔 때는 SCCR 18카를 요구하지만은 이 공장에 갖다 팔 때는 35카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팔아먹을 때 사실상은 저 공장이 18칸을 요구하고 있는지 35칸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걸 몰라요. 그걸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그 사용자가 제시를 할 겁니다. 35칸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주면 되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NFPA 79는 제어반의 설치 장소로 흐를 가능성 있는 단락 전류는 제어반의 SCC를 이하로 하라.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 NEC 공장 설비에 대한 전기 설비에 해당되는 것이 NEC고요. 그 다음에 NFPA 요 기계 장치까지 어우러진 거. 그게 NFPA 79에 해당되는 거. 그 중에서 제어반이다. 그러면 508A에 해당되는 거죠. 자, 508A라는 것이 미국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IC 규정에도 60204-1번에도 SCCR 규정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주로 기계의 안정성이라든가 기계의 전기 장비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나는 UL508A만 해당되는 거 다 만들어서 그게 아니고 나중에 시험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60204-1번에 준해가지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요거를 두 가지를 다 어우러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60204-1번 영어로 돼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가져가면 돼요. KS 규정이 딱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런 것이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KSC, IEC 60204-1번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KS에서 이런 게 돼서 이걸 이용하시면 굳이 영어 문서를 안 보더라도 됩니다. 근데 주로 SCCR이 요구하는 내용은 레벨이 18카, 35카, 35카 내지 65카가 제일 많습니다. 요구하는 내용이. 요 정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AIC와 SCCR의 차이는 무엇이냐? AIC는 암페어 인터러팅 캐패시티 해가지고 전류 차단 용량입니다. 우리가 MCCB 460V에서 35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AIC. 그 다음에 ACB, 혹은 뭐 다른 RCCB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 이런 게 몇 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AIC입니다. AIC. 그게 전류 차단 용량이 하는데 AIC는 과전류 보호 장치 및 퓨즈와 같이 보호 차단에 적용되는 보호 차단기입니다. 보통 카라고 몇 카, 25카, 35카, 65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데 차단기는 MCCB라든가 퓨즈라든가 MCB, ACB 이런 것이 카 할 때 요 AIC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CCR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AIC는 여기 있죠. 요거는 어떤 기기인가 봐요. 이건 100카짜리고. 요거는 뭐 브레이커인가 봐요. 이건 65카고. 요건 뭐 인버터라든지 다른 어떤 기기인가 봐요. 이건 100카 이길 수 있고 인버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네요. 요렇게 65카, 75카 이렇게 하는 것이 AIC고. 이어서 AIC는 기기의 차단 용량입니다. SCC는 단락 전류 전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SCC는 제어반 판넬 단락 전류 전격이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요거 이야기입니다. 이 시스템은 어떤 단락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다른 기기에 파급을 미치지 않고 화재가 일어나지 않게끔 최대의 전격 전류, 단락 전류 전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게 장치나 시스템이 정의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손상을 입지 않고 연결될 수 있는 공칭 전압에서 예상되는 대칭 고장 전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CCR을 이야기할 때 그냥 몇 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전압이 같이 따라붙습니다. 전압. 480V라든지 뭐 277V라든지 이렇게 전압이 같이 따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꼭 단락 SCCR 할 때 몇 카? 알았어. 전압은 같이 물어봐야 돼요. 전압은 얼마? 네? SCCR요? SCCR는 시스템에 대한 카이기 때문에 나중에 뒤편에서 나올 거거든요. 시스템에 대한 카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몇 카 이렇게 됩니다. 460V 시스템에서 25카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내 중에 AIC와 SCC라는 용어는 상호 호환이 가능합니까? 호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SCC라는 계통과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고 AIC는 제품, 부품에 대한 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접촉에는 ARC 등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나중에 SCL 이제 서플리먼트 해가지고 4.2 UL508A의 서플리먼트 4.2라 해당되는 표에 보면은 기기의 단락 용량을 표시하지 않은 일부 부품이 있어요. 이런 그런 부품 제품에 해당돼서는 기본적으로 몇 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접기는 ARC 등급이 없습니다. 이 전자접기는. 그럼 왜 어떤 회로가 대상이 되느냐? 어떤 회로, 미국에서 요구되는 SCC는 동력 회로뿐만 아니라 동력 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전원부 1차까지 대상이다. 전원부에 또 1차까지. 미국이 아니고 유럽에서 대상된. 그런데 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요거를 피다 회로라고 해요. 피다 회로. 요건 브런치 회로라고 해요. 여기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녹색은 이거는 삼성 라인을 도식화, 그 이미지화 그린 것이고, 요 부분은 단상입니다. 단상 라인을 이미지화 그린 겁니다. 단상 라인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SCCR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상이. 제어반 SCCR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런 게 다음 포인트에 따라서 SCCR을 대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단락 전격 이꼬르 제어반에 SCCR 가입이 됩니다. 대상 품목은 이것이 몇 칸입니까? 대상 품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돼요. 대상 품목이 될 것이 하는 것은 동력 회로가 대부분 해당되고 제어 회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 품목을 확인해야 되고 대상 품목 각 부품의 SCCR을 확인해야 되고 제조업체가 SCCR을 표기하지 않는 부품은 UL508 테이블 4.1항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4.1항을 가서 찾아보면 내가 해당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전류계라든가 어떤 무슨 심볼, 시그널 내리는 거라든가 이런 게 해당되는 것은 몇 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몇 카로 보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SB 4.1에서 그런 걸 4.1에서 보라고 해놨습니다. 조합된 SCCR을 확인해야 되고 조합된 SCCR을 확인한다는 이야기는 전자접촉 같은 거는 카가 없으니까 SCCR 카가 없으니까 그 위에 편에 있는 브레이크하고 같이 겸용하게 되면 이 브레이크는 얼마다라고 해가지고 이 브레이크하고 전자접촉기가 하고 구성하고 있는 것이 몇 카라고 지정해 준 게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메이커의 카탈로그에 보고 확인해 주십시오. 또 한류 효과를 확인해 가지고 한류 효과 CLR 카런트 리미팅 레지스턴을 붙였다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류 효과가 있을 텐데 그걸 확인해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보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컨설팅한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SCR 핵심 용어가 하나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드 회로고 하나는 분기 회로라고 있어요. 그래서 피드 회로라고 봐서는 요게 피드 회로, 요걸 피드 회로라고 해요. 파란 부분. 자주색. 여기고. 그 다음에 브런치 회로는 요겁니다. 브런치 회로 여기 변압기도 들어있네요. 제어형 변압기, 변압기, 요거는 제어형 변압기, 요건 전력용 변압기가 됩니다. 전력용 변압기가 이제 단상 회로가 이렇게 이미지화 그린 게 단상하고 삼상을 한꺼번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를 피다 회로라고 그러고 이거 브런치 회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첫 번째 BCPD, 요 부분이 BCPD에 해당되는 지점입니다. BCPD에 해당되는 브런치 서킷 요거에 관련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내가 글을 하나 올리고 왔어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요 브런치 회로 요 밑에 해당되는 요거는 몇 퍼센트 하라고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CCN 해가지고 카테고리 컨트롤 넘버 해가지고 이제 여기 내가 물건을 샀는데 그것이 앞에 보면은 UL 범주 코드가 있습니다. UL 범주 코드가 있는데 그 범주 코드가 이런 등등이 예를 들어서 이제 회로 차단기는 DIQ, VQ 이렇게 이런 등등의 코드가 있어요. 이걸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만드는 물건이 나중에 그 밑편에 UL 인정받는 코드 번호가 있어요. 만드는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눌러보면 이 사람 진짜로 UL 인정받았는 제품이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확인된 물건을 갖다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럽, 여기 기계류 IC 60204-1번 KS 규정도 있습니다만은 기계류 안전성하고 기계 전기 장비의 뭐 일반적인 요구사항인데 대부분 이거에 준해서 만들게 되면 거의 뭐 틀림없습니다. 근데 SCCR을 지켜주고 하면서, 그러면 미국, 유엔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럽이라든가, 뭐 한국 이런 것에서도 다 SCCR 관련해가지고 팔아먹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물건을 팔아먹고 싱가포르 팔아먹을 때 SCCR 얼마나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요즘 와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요 기준을 좀 참조해 주면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럽하고 SCCR의 차이점이 뭐냐? 유럽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제어하는 SCCR 값을 계산하여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문서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내가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이 SCCR 값이 35가, 65가 말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글씨 한 줄 쓰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몇 화 해가지고 UL 어떤 제품을 사용했고 그것이 몇 화이기 때문에 쭉 해는 한 서너 페이지가 되어 있죠. 적어도. 그런 서류를 갖다 내줘야 돼요. 내줘야 된다고. 그건 문서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 수출한 제어반에 사용하는 브레이크라는 전자계피 SCCR 값은 조금씩 다릅니다. 차단기의 경우에 SCCR 상당 값은 IEC 60947, 요거 산업용 차단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MC12에 해당되는 거죠. 산업용 차단기에 해당되는 60947-2번의 2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유럽에, 미국에 사용할 때는 UL489에 의한 값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즉, IC 60947 산업용 차단기에 보면은 600볼트에서 뭐 25카, 30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미국에는 이게 단락 전류 차단기의 단락 전류까지 MC12인 같은 경우는 UL489에 준한 값을 찾아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인용하는 규정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ICU 단락 전류에 대한 MC12 혹은 ELC가 차단할 수 있는 최대 값입니다. ICU 이외에 단락 사고가 난 뒤에 차단할 것을 상정하는 CS, 요건 유럽에서 또 인정해줘요. ICS도. 그러면 ICU하고 ICS라고 했는데 뭐가 이야기하느냐면은 ICU라는 것은 전격 극한 단락 차단 용량입니다. 여기 MC12입니다. MC12에 600V, 460V, 35가 요게 ICU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S는 뭐냐면은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요. 460V, 35가짜리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 사고가 일어나면 다시 써먹어야 되잖아. 한 번 써먹고 말 수는 없잖아요. 한 번 더 쓰려면, 야, 내가 버틸 수 있는 거는 네가 사고 났으니까 난 반밖에 못해. 그게 ICS입니다. 형님이 이만큼 들었으면 나는 그만큼 못 들겠어요. 100%가 제일 좋은 겁니다, 물건이. 네가 단락 차단 35카짜리 차단시켰더라도 그 다음에 35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자기의 메이커가 CS를 100% 냈으면은 35 다음에 써먹어도 35카 견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ICU하고 CS가 CU는 480V 예를 들어서 이제 UL 규정에 의해서 ICU는 요게 인용을 할 수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이 CS가 이게 인용을 안 쳐줍니다. 안 해줘요, 이게. 안 해준다. 이게 좀 다릅니다.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어반의 SCCR 계산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실상은 예를 들어서 말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 메인 브레이커가 SCCR이 50카짜리야. 그 다음 이 분기 브레이커도 50카짜리. 전자적에는 말이 없어. 찾아보니까 SB 4.1에 찾아보니까 5카로 돼 있어요. 찾아보면 이것도 5카네. 그러면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을 SCCR이라 하고 이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이 5카입니다. 이게 5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5카짜리는 너무 적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 몇 카짜리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00카짜리, 이 물건은 100카짜리야. 어떤 브레이크가 달력이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는, 요거는 65카, 요것도 65카이지만, 요거는 100카고, 요건 75카, 70카짜리. 그 다음에 요건 65카, 요 브레이크는 65카, 인버터는 100카짜리래. 자, 이거 카 하는 건 AIC가 해당되는 것이고, 요 시스템으로 SCCR로 보면은 요거의 작은 거 65카, 이거보다 가장 작은 거 70카, 이거에서 요 시스템에 요 줄에서 제일 작은 게 65카죠.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적은 것이 뭐야? 65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락 전류는 480V, 여기 들어오는 게 480인가 봐요. 480V일 때 65카가 됩니다. 이게 SCCR 480V일 때 65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컨비네이션에 있으면 컨비네이션 받았는 인정 규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SCCR로 대응하기 하는 발생하기 쉬운 문제점이 있어요. 앞서서 이야기한 공장이나 라인마다 SCCR은 흩어져 있습니다. 1공장, 2공장 다 틀리고 변압기 용량이라든가 선로의 길이가 틀리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용량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SCCR이 어이구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망설이는 경우가 있어요. 공급되는 큐비클의 변압기와 배선의 길이, 추정 단락 전류가 바뀌기 때문에 공장 라인 따라서 SCCR이 자주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뀌게 돼서 만약에 내가 납품을 하려고 그러면은 SCCR가 몇 칸을 해줄까요? 여기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누구한테? 발주자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높은 SCCR 값을 요구에 대응할 수 없는 부품이 많이 있습니다. 제어반 부품 메이커 대부분 SCCR 값을 제품을 만들고 있지 않지만 북미에서는 50가 등은 SCCR 요구하는 것도 드물지 않습니다.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어반을 제어할 때 해외 제품을 사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없어. 그러면 미국에서 가져오든지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시간도 많이 들고 금적적으로 큰 비용이 듭니다. 이렇게 참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한번 보면은 각 기계 메이커에 있어서 문제점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러면 기계 메이커의 문제점 1. 기계 메이커 최종 사용자로부터 추정 단락 전류 값을 입수해서 물어보고 제어반을 설계하게 됩니다만 그 추정 전류가 수십 카로부터 해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SCCR 값이 작기 때문에 종래 채용하고 있던 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쪽 시스템이 35칸인지 뭐 65칸인지 100칸인지 주로 이런 종류에서 나오지만은 뭐 35칸을 해달라 그러면 나 지금까지 어떤 제어반을 만드는 게 항상적으로 최고로 만드는 게 25칸짜리밖에 안 돼.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35칸짜리 만들어 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판매하는 기계, 나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사출기면 사출기 해당되는 세트하고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써먹을지도 몰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써먹을지 모르니까 일반 판매하는 기계 메이커가 최종 사용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갑이 사용한지 어디 사용한지 최종 사용자로부터 추정된 단락 전류를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부품 선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가장 큰 걸 만들면 좋겠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발주자한테 몇 카짜리를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큰 게 좋겠지. 큰 게 만들면 좋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컨택터, 전자sur기는 일반적으로 9A짜리 이런 거 갖다 썼다 합시다. 그때 값이 5카짜리였어요. 그보다 80A짜리 갖다 쓰면은 요게 한 10카짜리로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용량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갖다 쓰면 내가 손해지, 왕창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승인된 방법을 이용하여 설정된 단락 전류를 높인다. 그래서 마그넷 컨택터라든지 오버커넌트 릴레이는 기계 단부분은
65카입니다만 브레이크와 조합한, 좀 전에 물어보셨잖아요. 조합하는 것이 60 SCCL 값이 65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65카다는 얘기죠. 그것이 인정받은 물건이어야 돼. UL에서 인정받아서 등록되어 있는 물건을 가지고 하면은 65카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UL로부터 인정된 조합기기를 선정함으로써 종래 기기에서도 추정 단락 전류값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자, SCCL 값을 표기하는 숨은 비법이라고 했는데, 말은 뭐 숨은 비법인데, 숨은 비법도 아닌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보면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주로 보면 여기 이제 차단기 하나 있네요. 1차 측에. 그 다음에 변압기 1차하고 2차 측이 있는데, 1차가 예를 들어서 이런 전압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2차 측에도 하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 접촉기도 있고, 서머리레이도 있고, 이런 뭐, 750W짜리이기 때문에 뭐 1마력짜리네요. 이런 물건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단상 변압기 용량 3kV를 2차 측 전압 100으로 나누고 100볼트니까. 그럼 30A예요. 거기에서 30A의 이 변압기에 봐서는 퍼센트 임피던스 2.1%래. 그렇게 되면 1.4카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제작자가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2.1%, 퍼센트 임피던스 2.1% 하라고 UL508A에 규정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은 UL508A에 보면 트랜스포머의 파워 트랜스포머에 해당되는 것은 용량별로 전압별 다 있는데 거기에 퍼센트 임피던스 얼마로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임피던스를 맞춰줘야 돼요. 그렇게 임피던스를 맞춰지는 변압기를 갖다 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뭐 효성이 잘 만들어가 갖다 줬다 그것도 안 돼. 현대가 만들었다 그것도 안 돼. UL508A에 해당되는 변압기에 용량별, 전압별로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 얼마로 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피던스를 맞춰짓는 변압기를 가져오셔야 되고 그 변압기가 UL 인정받아 있는 그런 변압기를 갖다 쓰셔야 돼요. 지금 이 경우에 보면 2.1%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작자 제시 없는. 그럼 추정 단락은 1.43카예요. 그러면 여기 1.43카잖아요. 여기 최소치가 이거예요. 퍼센트가 5카짜리예요. 여기는 전자주기도 5카, 여기 서머리도 5카.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봐요. 이렇게 비교해봐가지고 요게 적죠. 여기 이거보다도 이게 적으니까 이 용량이 이미 요거보다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얘가 다 버텨주니까 이 변압기가 다 버텨주니까 얘는 안전하다. 이런 취지로 요거와 비교해가지고 추정 단락 전류를 1차 측에 있는 차단기 용량으로 표시를 가능하다. 그래서 요 시스템으로 봐서는 요 그림의 시스템은 요 시스템의 SCCR은 35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때에 사용되는 UL 카테고리 CCN이죠. 카테고리 CCN, XP 요걸로 인정되는 필수품 이런 마크가 있어야 돼. 하여튼 아무 변압기에 갖다 쓸 수는 없어요. 적어도 하여튼 이 마크가 있어야 돼. 이런 마크, UL 마크가 있든지 아니면 이 마크라도 있어야 돼. 그러면은 앞서서 여기 보면 있잖아. 앞서 변압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변압기 용량도 얼마 안 돼. 여기 3kV짜리고 뭐 용량이 이렇게 줘 있는데 이게 질문 사항이 하나 있어요. 내 변압기는 제어용 변압기입니까? 아니면 전력용 변압기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은 물건에서 1kV짜리라든지 2kV짜리라든지 뭐 1kV짜리라도 전력용 변압기 있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라인의 시스템을 전부 다 SCCR 값을 구해야 되고, 아니야. 제어용일 때는 요 제어용 변압기, 요거 제일 같은 게 제어용, 여기 1kV, 여기도 1kV라고 합시다. 여기 용량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서브모터 100W짜리밖에 안 된다고 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력용 변압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전력용 변압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1kV짜리 여기 쓰게 되면 저용 변압기가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내 변압기는 제어용입니까? 아니면 전력용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변압기의 다운스트림, 요 밑에 있는, 변압기 밑에 있는 것이, 이것이 어떤 부하가 있나, 없나? 그거 물어보면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부하가 없으면
제어용 변압기고 부하가 있으면 전력용 변압기가 되는 겁니다. 그 대답이 예인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고 그 전력용 변압기는 UL 인증반 CCN 앞에서의 CCN 코드 5원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RC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게 등재되어 있는 거 그런 물건을 갖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좀 전에 이야기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되면 3kV짜리는 이거는 35W짜리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에 이 사이에 있는 건 SCCR 값을 평가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제어용 변압기라면 여기 없겠지. 부하가 없겠죠. 수출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잘못해서는 안 되는 건데 제어 회로를 200볼트로 구성하고 있어요. 즉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보면 제어용 라인이 220볼트잖아요. 그것처럼 동력용 라인도 200볼트이고 제어용 라인도 200볼트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미국엔 그게 아니야. 미국에서는 제어 회로를 200볼트로 하면 안 됩니다. 제어용 회로는 반드시 120볼트로 해야 돼요. AC인 경우에는 120볼트로 해야 돼요. 제어용 회로를 200볼트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200볼트 제어용 회로 200볼트는 동력용으로 간주를 합니다. 동력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전련을 통해서 전원 트랜스를 통해서 120볼트 이하로 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주회로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돼요. 만약 그것이 제어용 변압기가 없다면 주회로와 동등한 것이 되기 때문에 SCCR의 대상이 돼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이 아주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제어 회로는 전원 변압기를 도외하고 120V 이하여도 디실 때는 250V 이하로 한다고 해요. 이렇게 확실하게 제어용 회로는 120V. 또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전기 제품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110V짜리 플러스 마이너스 10%니까 120V 될 거 아니냐.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레이 용량이 얼마인데 여기 뭐 서버모터 100W짜리 쓴다든지 이렇게 작은 거 쓰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때 리레이 가지고 어느 부하를 개폐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꼭 이렇게 리레이 저쪽을 갖다 부하가 적다고 해서 개폐 리레이 사용하면 안 되고 전자 접촉기를 갖다 쓰셔야 됩니다. 전자 접촉기 이렇게요. 전자 접촉기 꼭 착각해서 하는 용량이 얼마인데 특히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센서 같은 게 센서요. 그거 몇 mA밖에 안 들어가요. 30mA라든지 몇 mA. 그런 경우에 그것도 부하기 때문에 그 부하로 움직인다 해가지고 리레이 갖다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전압을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꼭 전압은 120V를 하고 리레이 접종을 가져오시면 안 되고 전자 조축기 접종을 가져와라. 그 다음에 240V UL 규격을 받은 브레이커가 240V UL 규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480V 라인에 써먹을 수 있는 UL 받았으니까 써먹을 수 있겠지? 아닙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480V로 UL 규격을 취득한 브레이커를 갖다 쓰셔야 된다. UL 480V로. 그 다음에 주회로 분기의 브레이커는 1차 체계를 콤본에서 사용했어요. 이렇게 콤본에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뭘 하나 분기 단자들을 이용해서 써먹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뒤편에 나옵니다. 파워 디스트리뷰터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PDB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갖다 쓰시던 거예요. 두 가지 해요. 저렇게 컴문에서 쓰시면 안 된다니. 이렇게 컴문에서 쓰시면 이렇게 컴문에서 여기 뭘 하나 겉혀놓고 여기서 꺼내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CP, 서킷 프로텍터가 있습니다. 그죠? 서킷 프로텍터, 그것은 서킷 프로텍터는 제어 회로에 써먹으라고 해놓은 것이 서킷 회로, 제어 회로에 쓴 거기 때문에 부하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CP로만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안 된다. UL 규격을 취득한 브레이커로 한다. CP 요즘 많이 있죠.
그거는 써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하나 두고 이렇게 복수를 이렇게 썼습니다. 복수를 여러 가지. 아무리 적은 거라도 부하가 이렇게 나눠서 써야 돼요. 브레이크를 다 깍깍 둬야 돼요. 각 부하마다 과전류 보호기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하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요 다음 게 이런 경우입니다. 요 그림부터 먼저 이야기가 됐는데 그것이 15A이고 그 용량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5A 그다음 5A, 15A, 5A짜리 3개를 이렇게 병렬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5A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우선 제어용 변압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어용 변압기, 이게 제어용 변압기인데 여기 1kV짜리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1차측 브레이커는 몇 암페어짜리를 갖다 써야 되겠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변압기 2차측에 해당되는 것도 이렇게 몇 암페어 갖다 써야 되는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어떤 규정이 있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1차측 과전류 보호기는 2A 미만이면 500% 타라. 9A 이상이면 이렇게 하라. 2에서 8.99A라면 250%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1차측, 이 변압기에 1차측 전류를 다니 2.7A 되어 있어요. 2.17A. 그러면 250%라 2.5배 해가지고 5.34A. 5.43A거든요. 5.43A라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직근상치 가장 가까운 값의 윗값, 가장 가까운 값의 윗값으로 해라. 그래서 5.45A, 43A짜리가 없으니 6A 갖다 쓰시는 겁니다. 요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차측의 브레이크는, 2차측 브레이크는, 여기 2차측이잖아요. 변압기 2차측, 제어용 변압기 2차측의 브레이크는 부하 미만이면 167%를 갖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했더니 8.33A인데 167% 하니까 13.9A. 13.9짜리가 없어. 직권상치 15A짜리 갖다 쓰시라는 얘기. 이 15A 갖다 썼는데 이건 얼마 안 돼. 15A 아주 부하가 낮아. 그러면 15A 있고 그다음에 뭐 램프를 하나 쓴다든지 신호등을 하나 쓴다거나 컨센트를 하나 쓴 데는 이런 게는 요거 3개를 따로따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중량감이 이겁니다. 중량 이 값입니다. 이 값을 지켜야 됩니다. 제어형 변압기 1차측하고 2차측에는 보호장치를 붙여야 되고 1차측에 해당되는 2% 이 값 이하로 해야 되고 요 값 이하 이걸 해야 된다. 변압기 2차측 브레이커가 하나 되어 있는데 2차측에서 바로 그냥 두 개에서 브레이커를 연결해서 브레이크를 연결하면 됩니다. 이 브레이크를 연결해 가지고 나갔어요. 그때 용량은 그냥 선수적인 15A짜리로 15A 될는지 아니면 그 부하를 봐가지고 해야 돼요. 예, 부하를 봐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동 모터 스타터. 그러니까 이제 수동 모터 스타터가 뭐냐면 이게 MC12하고 서머리레이를 갖다 붙이는 게 수동 모터 스타터라고 하는 거예요. MS, 매뉴얼 모터 스타터를 MMS라고 해가지고 MMS를 인버터나 단자 등의 기기를 보호하는 데는 용도로 하면 안 됩니다. MMS는 여기 인버터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인버터를 사용할 때는. 그거 왜 그러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뭐 전기쟁이니까. 인버터의 1차측은 마그네토로 온오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마그네토를 갖다 넣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비상전기가 생기고 복전하면은 전기가 박바로 들어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버터에 이 MMS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 북미용 제어반에 피더 회로에 부스바를 설치하는 경우에 주의할 것. 피더 회로의 부스바는 대지간, 부스와의 대지간의 공간거리면 절연거리라고요. 공간거리를 확보가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공간거리 관련 내에서는 NFPA 79.2 항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50V 이상 회로에 대한 노출 충전과 대지 사이 공간거리는 13mm 이상, 또한 노출 충전이 25mm 규정되어 있는데, 요런 항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음에 또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삼상 480V 피다 회로에 이상, 다른 상가의 거리는 2인치, 공간 거리는 1인치, 대지간 거리도 1인치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 480V 라인에서는. 요 규정을 만족해야 됩니다. 미국령 제어반에 대해서 인증을 고려하고 있다면 부스바 시스템에 대해서는 UL508 리스트되어 있는 부스바 세트 부재를 자, 이게 뭐냐면 이 부스바 동 그 자체는 UL 인증품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동은 아니에요. 동을 바치고 있는 절연물, 그래서 그 세트로 이루어진 거, 그것이 UL 인증품의 대상품이 되는 겁니다. 동 그 자체는 동판이라든지 라동, 그건 해당되는 사항 UL 인증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절연물 같은 거 전부 다 어우러져가 세트로 했는 것이 인증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요거 리탈 거네요. 리탈 거 그림을 캐치해 왔는데 이것이 만족한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절연거리는 공간거리와 연면거리가 있다. 절연거리는 공간거리는 요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걸 이야기해서 연면거리는 이렇게 홈 파지는 것까지 연면거리라고 합니다. 공간거리와 연면거리. 그런데 연면거리라 할지라도 홈이, 여기 있는 파져 있는 홈이 적어도 2mm 이상은 돼야 된다. 적어도 5mm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전에 1인치, 2인치를 이야기했는데 이 공간거리와 연면거리가, 대지간 거리가 이렇게 이제 508A에 해당 피다 회로. 피다 회로는 거 아시죠? 브랜치 회로, 이건 조금 다릅니다. 그죠? 브랜치 밑에 있는 거, 하단 부분에 해당되는 거, 그거는 8분의 3인치거든. 한 10mm 정도 되면 저게 계산하면 10mm 정도 되고, 2분의 1인치 하면 연면거리는 2분의 1인치 한 25mm, 15mm 정도 되겠나요? 이렇게 요 규정을 되어 있는 물건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거는 앞서 시간에서 보셨겠지만은 뭐 리탈 물건인데 충분한데,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게 이런 물건 있죠. 저거 저렇게 써도 되는데 저게 인정받아야 돼요. 이렇게 자기 이 회사 사람이 요 부스바에다가 저 선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세트로 만드는 요거 자체를 UL 인정을 받은 물건이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못 쓴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못 쓴다. UL 인정 받는 그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저게. 사실상 뭐 절연물 하나 갖다 놓고 부스바 하나 깔았는데 크게 문제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회비가 무서워요, 그게. 연회비 매번 뭐 돈 좀 갖다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끔 가시다 보면, 여러분 책을 보시다 보면 저런 말이 나왔어요. E타입, F타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기 있으면은, 여기는 뭐 차단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디스커넥트, 매뉴얼, 셀프, 프로텍티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머 오버로드 릴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그네타가 붙어 있는데,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요 세트로 만들어 되어 있는 거 팔고 있습니다. 요게 타입 E라 그러고, 요거는 요 콘택터를 따로 끼워놨어요. 요렇게 된 거는 F타입이라고 합니다. UL이 받아들이는 이 타입 E는 수동 자기 보호 컨비네이션, 서머 오버로드 릴레이입니다. 서머 릴레이입니다. 달로 서 있지, 과거 릴레이가 있는 것으로 탄생했습니다. 이 타입 모타 스타트에는 모타 제어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동 자체 보호 복합 모타 제어기와 모타 제어기로 구성된, 뭐 좀 말이 어려운데, 이렇게 된 거는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다른 그림 보면은, 요게 북미 유럽 모타의 스타터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차이점.
여기 보면은 미국 건데요. 미국 유럽에 미국에 팔아먹을 때는 뭐 브레이커가 있어야 되고, 저어용 변압기가 있어야 되고, 저어용 변압기에는 1차 측에 보호장치가 있어야 되고, 가전류 보호장치가 있어야 되고, 단락 보호장치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과부하 보호장치가 있어요. 하여튼 여기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휴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서머 오버레이드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으로 미국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UL 쪽으로 해가 사용하고 있는. 흔히 이런 경우에 있어요. 여기 EOCL 갖다 넣으면 안 되냐? 물어본 게 있어요. EOCL이 UL 인정받은 물건이면 돼.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그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머 오버레이드 THR을 갖다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휴지 있잖아요. 이 휴지도 앞서서 이야기했던 변압기 1차 측하고 2차 측에 167% 해야 된다든지 250% 해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이게 선정돼야 됩니다. 이 휴지가. 그 기준으로. 근데 유럽 쪽에서는 좀 틀리는 것이 특이하게 된 것이 이제 F타입 같은 경우에는 PLC로 중앙 제어하는 거, 이게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인정해 준다. PLC로 중앙센터에서 인정해 주는, 이걸 중앙 집중식이 인정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BC는 터치 판넬이 있죠. 기계 보면, 설비 판넬 보면 이게 터치 판넬 앞에 전면 조작 판넬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대부분 AC가 아니고 DC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C로 하는데 직류도 포함됩니까? 직류 라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류 라인은. 그 다음에 자동차 전기 충전, 배터리 충전기가 보면 보통 보면 뭐 750V 이렇게 나가죠. 그건 해당됩니다. 250V 넘었기 때문에. DC 250V 넘었기 때문에. 그건 해당돼요. 대부분 보면 DC는 보면 거의 우리가 제어용 라인으로 사용하는 DC 전압은 사용할 시 인증 SCCR에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저어용 SCCR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거는 유저가, 사용자가 제시해 줘야 됩니다. 당신 우리 회사에 납품할 때는 35카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내가 뭐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35카짜리를 만들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25카짜리를 만들었으면 10카 올릴 수 있는 설계로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팔아먹을 때는 똑같은 물건이라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기기 안전위 해가지고 더블로 이런 거 쓰는 거 있어요. 전자접촉기를 이중화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는 한 개하고 똑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 개하고 쓰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모든 SCC를 결정할 때 여기에 제조업체 이름, 상표, 뭐 로고라 할까요? 이런 거 상표. 그 다음에 전압, 위상수, 단상이나 삼상일, 그 다음에 주파수, 전부하 전류. 이런 것을, 이런 명판을 갖다 붙여야 됩니다. 이런 명판을.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부분 보면 480V가 일반적입니다. 480V. 뭐 Y델타는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고 480V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사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산업용 기계에는 서지 보호기 SPD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서지 보호기는 그 중에서도 UL 리스트 인정품이어야 됩니다. UL 리스트. 그래서 대부분 산업기계에서 보면 금속 절단 기계라든지 사출기라든가 뭐 트랜스포 머신이라든가 용접용 로봇 이런 등등 기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SPD를 갖다 붙여야 된다. 그것도 인정받은 걸로. 그러면서 이 타입이 1, 2, 3, 4가 있는데 1, 2, 3, 4, 5가 있으면 타입 5까지 있는데 주로 4번을 갖다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타입 4번을 갖다 쓰시는 거예요. 1, 2, 3, 4, 5에 해당되는 것은 따로 살펴보시고요. 4번을 갖다 쓰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클로저 방진, 방수 성능을 IP 코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숫자가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네마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실내용 보면은 그 다음에 12, 1, 2, 5, 12, 12K 이 녹다운 그러니까 구멍이 있는 겁니다. 저거는 12K 있잖아요. 녹다운 폴이 있는 것이고 실외 또는 실내용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쭉 뭐 4X, 6P까지 있는데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착각하시면 내가 만드는 외함이 IP 뭐 4X에 상당한 물건입니다. 그거 안 돼. 내가 만드는 것은 IP4X에 준해가지고 인클로저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안 돼. 네마 타입 뭐 4X 이게에 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좋은데 UN 인정받은 걸 갖다 주라는 얘기야. UN 인정받은 거. 그래서 인정된 인클로저만 사용해 주십시오. 이거 뭐 상당해서 그거에 맞춰서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건 뭐 그거에 하나 버금 갑니다. 똑같습니다. 하는 그런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절 안 되고 인정된 인클로저만 사용해 줍시다. 그 다음에 저기 뭐 4X에 해당되는 주로 4X하고 12나 12K에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 이제 해당됩니다. 대부분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대부분. 주로 내용인데 그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제어반을 만들었어요. 제어반 만들면은 전원용 단로기, 그러니까 MCC 외부 핸들 조작 핸들입니다. 외부 조작 핸들은 왼쪽에 두는 것이 4단계는 좌측에 설치한다. 주로 왼쪽으로 주는 것이 좌측. 인간은 무언가를 볼 때 왼쪽에서 오른쪽 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4단계는 왼쪽에서 설치한다. 그러니까 팬의 위치는 제어반 내에는 기기가 있으므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열하는 것을 방산시켜야 하기 때문에 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퍼레이터 뭐 판넬 기본이죠. 뭐 정지 이렇게 돼요. 전원 단로기는 여기 갖다 붙이고, 왼쪽에 갖다 붙이고, 비상용 푸시 보탄이 있어야 됩니다. 비상용 푸시 보탄이 없으면 부상용 푸시 보탄을 겸하는 단로기를 갖다 쓰셔야 돼요. 뒤편에 그림이 또 하나 나옵니다. 메인 차단기는 좌상측에, 열어는 우측 상단에. 우측, 왜냐하면 여기 팬을 여기 갖다 붙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팬은 오른쪽. 꼭 오른쪽에 갖다 붙이는 거 아니고 뒤편에서 또 나올 건데 가장 거리가 먼 쪽에 좋습니다. 팬이 왼쪽까지 있어도 되고 오른쪽에 있어도 되고 위에 있어도 되고 합니다. 꼭 오른쪽이란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어반을 만들 때 보면 이런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부분 2m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보수 또는 조정을 위해서 접근해야 하는 장비, 뭐 마그네트라든지 이런 등등 리레이 같은 걸 이 범위 내에서 갖다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최소한도 높이는 0.2m는 돼야 됩니다. 3번. 단자대의 높이는 0.2m 되는 이상 되는 여기에 갖다 붙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로 요거는 오퍼레이팅 핸들은 요 보면 1.9m에서 0.6m 사이에 두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걸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4번부터 먼저 설치 장소용 제어반인데 이 설치 장소용 필드 에볼루션 프로덕트라 해가지고 제어반, 배어전반 등의 설치 장소에서 현장에 가서 내가 인증을 받으려고 그래요. 미국에 현장 가서 인증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런 마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는 사항에 따른 미국 현지 설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경우는 이러한 인크로저, 요게 인크로저가 UL 인증품이어야 된다. 결과적으로 UL 인증품을 갖다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UL 타입을 하는데 그냥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엔크로저 보호 구조를 변경하는, 눈에 띄지 않지만은 이제 명판 구멍이라든가 그다음 밑에 이제 케이블 그랜더라든가 이런 경우는 뭐 십산에 뭐 푹푹 고무판 같은 거 만들어 띄워놓고 이런 글로밋 이런 거 등등이 있는 걸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구멍 빵빵 뚫었다가는 외함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합격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외함 불합격 때문에. 구조 변경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구멍이라도 이런 구멍은 외항 구조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장치를 구별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어반 조작 수단, 핸들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위치는 이야기했지만 핸들 두는 것은 이런 건데
주전원 개폐기, 브레이크 외부 조작 핸들 색상은 주전원 개폐기 비상정지하는 기만 경우에는 여기 노란색이어야 된다. 노란 바탕에 빨간 거. 노란 바탕에 까만 바탕에 빨간 거 하면 안 됩니다. 노란 바탕에 빨간 거 하면 이런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만약 비상정지가 없으면 이걸 하지만 비상정지 있다 그러면 이게 있다 그러면 이거 해도 됩니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하지요. 여러분 MCC 같은 거 할 때 온오프 핸들 뭐 붉은색도 나오고 I 표시도 있고 O 표시도 있고 이렇게 등등 표시가 있습니다. 이런 표시 있는 거. 요거 앞서 오전 시간에 한번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게 도어 인터록에 관련됩니다. 외부 조작 핸들이 오프로 위치해가지고 조작 핸들 이 오프 해야지 문이 열리죠. 메인 브레이크를 차단 후에 일단 양측 도어가 열리고 이제 양계문이 있을 때입니다. 양측 도어가 열린 상태로 다시 왼쪽만 닫으면 이게 ON 할 수 있어요. 이건 열린 상태에서. 이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시 도어, 감시창, 이런 도어도 이 왼쪽 양계문이 있는데 이걸 오프하고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고 난 뒤에 이것만 닫고 이건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인터로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양쪽 두 개 문짝 다. 그 다음에 여기 감시창이라는 게 있어요. 감시창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닫고 이것도 닫는 상태에서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감시창 돼야 되는데 이것만 감시창 문을 열으려고 합니다. 이거 문을 열으려고 하면 이것도 이쪽 편하고 기계적 인터로크 아니더라도 전기적이라도 인터로크 걸어놔야 돼요. 요 감시창의 문은 또. 감시창 도에도 마찬가지로 주전원 개폐 여부, 개폐기의 외부 조작 핸들이 도어의 좌측 혹은 우측에 붙어 있으면 도어가 개방됐을 때는 반드시 주전원이 차단되어야 된다. 이 감시창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로크 외의 항목이 있는데 보수형 조명이라든지 메모리 유지, 온도계 메모리 유지하기 위해서 도어 외암 제어반 내부에 전원이 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런 마크를 갖다 붙이라 이런 거죠. 즉 감전 위험 위치 오프 있을 때도 노출된 모두 하선 부품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돌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마크를 갖다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MCC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브레이크와 MCC하고 똑같습니다. ON 있을 때 표시돼야 되고 오프 있을 때 표시돼야 되고 트립돼야 되고 잠금 장치를 할 수 있어요. 오프에서 잠금 장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조작 핸들은 제어반의 도어가 열림 또는 닫힘 위치에 있어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조작이 가능해야 된다. 이건 잠금쇠를 열쇠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앞선 시간에도 보면 이렇게 있네요. 여기 이제 주로 통상적으로 앞서서 이야기한 거 이거는 로타리식입니다. 그죠? 로타리식인데 상하식으로 요즘 와서는 상하식을 선호합니다. 주전원 브레이크 외부 조작 핸들은 회전식에 비해서 상하 방향의 온오프 조작이 추진되고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잠금 장치를 할 수 있다. 열림에서도 잠금 장치를 할 수 있다. 잠금 장치를 요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외 회로, 좀 전에 이야기했죠. 예외 회로는 저런 게 있는데, 제어반 내부에 예외 회로의 색은 오렌지색으로 하라고 했어요. 오렌지색으로. 서비스 소켓 회로는 RCCB. 그러니까 서비스 소켓 회로가 뭐냐면은 콘센트 있잖아요. 콘센트, 리세트컬. 리세트컬 회로는 RCCB 전방에는, 그러니까 RCCB, 리세트컬 전방에는 RCCB를 붙여야 되고, 즉, 누전 차단기를 붙여야 되고, 30mA짜리를 꼭 갖다 붙여야 돼요. 30mA.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 있잖아요. 온도 제어를 위한 저전화 보호회라든가 프로그램 저장 장치, 메모리 장치라든지 보수형 콘센트 이런 거는 예외 회로를 해가지고 색깔을 달리 해야 된다. 조명용 회로라든가 이벤트 발생 시에 자동 트립을 위해서만 저장 보호 장치. 저전원 보호 장치가 뭐냐면은 전원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오던 차단계를 이걸 동작시켜야 되는데 동작시키기 위한 보조회로 여기에 있는 전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전원이 뭐 DC인 경우도 있겠죠. 잠시 뭐 CT, 콘덴서 트리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예외 회로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리세터클은 유지 보수형 콘센트는 옛날에는 15A하고 20A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 거는 규격이 이렇게 된 겁니다. 날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즘 이게 구식이라서 해당되가 없고 이런 거 갖다 붙여야 됩니다. 이런 거. 15A짜리 갖다 붙이면 여기 콘센트는 이런 거 갖다 붙이든가 20A 같으면 이런 거 갖다 붙여야 됩니다. 이거 사기 힘들죠? 그러면 어디서 사야 되나? 아마존에서 사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아마존에서 사고. 그리고 이제 메인 전원을 차단하여도 오렌지 선과 백색 선은 전원이 타전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꼭 이것을 여러분이 팔아먹고 있는 유지 보수 매뉴얼에 써먹어야 돼요. 여기에 유지 보수 매뉴얼에 이 말 안 써놓으면 나중에 클레임 걸립니다. 영구 경고 라벨을 부착해야 된다. 공간적으로 분리되어야 된다. 색상으로 구별한다. 노란색 바탕이 까만 겁니다. 흰색 바탕이 까만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어회로는 모든 제어회로는 접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접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접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전자기기 NPN 타입 요건 경우는 이걸 접지해 버리면 시스템이 죽어버리니까 안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락 감시 기기를 사용한다는 조건부로 접지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접지를. 그럼 어디에 접지해야 되냐? 여기입니다. 이 그림이 있죠, 여기 그림. 제어 회로의 2차측. 여기 단상 회로이지만은 변압기 2차측, 요런 데 2차측, 요런 거에 대해서는 접지회로 갖다 붙여야 된다.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 변압기는 오토 변압기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뭐 자동 변압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끓고 나오는 변압기. 이거 변압기 안 된다, 이게. 저렇게 생긴 변압기야 돼. 복선으로 돼 있는 거. 단건으로 이렇게 시켜놨는 변압기는 안 된다.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277V라가 120V 끌고 나 이렇게 단건 변압기, 이거 오토 변압기는 하는데 이 변압기는 안 되고 이런 변압기를 갖다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EC 2020이 이게 조건이 하나 있어. 408.6조의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AFC 사용 가능한 고장 전류값이 얼마나 것을 계산해서 붙여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붙이나 이런 마크를 붙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고장 전류, 단락 전류는 아닙니다. 단락 전류 값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단락 전류가 되기 전에 최대한으로 많이 고장 나면은 최대한에 얼만큼 버틸 것이냐 그거 계산해가지고 명판으로 붙여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놔야 된다. 208V에서 11,312A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배전반에도 적용됩니다. 요거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단락 전류 계산한 거 소위 말하는 그 배전반에서 변압기에서부터 내가까지 오는 그 선로의 길이라든가 내가 부하까지 갈 수 있는 길이라든가 이게 다 계산되어 있어야만 이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FC라는 것이면은 요건데 오류가 발생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류량인데 AFC는 단락 전류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SCCR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이런 명판 이런 이건 일부러 지어놨습니다. 이런 명판에 해당되는 이런 명판을 갖다고 이렇게 생기는데 AFC를 계산하는 값을 요즘 와서는 명판에 집어넣어 제어반 표면에 써넣으라고 계산해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해 넣으라고. 그래서 SCCR 명판은 겉에 보이는 쪽에 넣어야 돼요. 보이는 쪽에. 이렇게 보이는 쪽에 이렇게 넣어야 돼요. 보이는 쪽에 이 반대.
이렇게 판넬 안에 보기 흉하다고 해가지고 이 안에 여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SCR 표시가 인클로즈 외부에 있어야 되고 내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북미 제어반에서 사용하는 공통 전압인데 주로 사용하는 건 480V 삼성 Y 결선되어 있는 것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 회로용은 120V다. 제 120V. 제가 회사 다닐 때 어떤 판넬 하나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는데 국산 형광등을 갖다 팔아먹었어요. 반 내부에 제어반 등에 있는데 다 맞았어요. 다 맞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그랬어요. 내가 이거 하나 고치기 위해서 내가 한국에서 수입해야 되겠네. 형광등 하나를. 그래서 미국 거 사라고 해가지고 미국 거 사다 줬어요. 사다 주더라도 UN 마크 붙는 거 그렇게 꼭 인정해. 국내품 사용한다고 해가 다 되는 건 아니다. 갖다 하나 바꿔주는데 현지 사람 부처가 바꿔는 300불 줬습니다. 300불. 그거 하나 고치기 형광등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데 돈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좀 조심해서. 제어반 주위 온도 55도, 그러니까 이제 주위 온도가 55도가 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이게 톨게이트입니다. 톨게이트에 여러 개 쭉 다 열어놓으면 슝슝 잘 통하죠. 마찬가지로 배전반도, 제어반도, 동의 품질도 좋아야 되고, 적절한 단면적도 가져 있어야 되고, 함도 잘 만들어야 되고, 접속면도 잘 붙여야 되고, 조립 품질도 좋아야 되고, 체결 토크도 이렇게 잘 하면은 바람이 슝슝 잘 통해가지고, 열전도가 잘 돼가지고, 온도 상승을 방지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어반 주위 온도 55도씩을 넘으면은 곤란하니까, 여기서 필요하다면 한 장 더 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원래 한 장 가야 되는데 두 장 이렇게 붙여가지고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적정한 토크를 맞춰 주십시오. 권장된 토크 조임을 꼭 준수해 주십시오, 이거. 이게 토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토크렌치를 가지고 딱 좋을 때까지는 압니다. 그 대신 이 토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풀어. 마킹 해놨잖아요. 아이마이크를 표시해놨습니다. 풀고 난 뒤에 다시 그까지 줘봐. 그러면 그 토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미지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부스바를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놓으면은 바람이 숑숑 잘 통하니까 이제 배전반 주위 온도가 주로 잘 내려간다. 환기가 잘 된다. 그런 이야기고. 이렇게 되면은 꼭 0.8배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방열이 나빠지니까 공기 순환이 나빠지니까 좀 나쁘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제어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급기구, 여기 급기구입니다. 급기구는 여기가 여론인가 봐요. 여기가 여론이고, 이 위에도 있을 수 있어요. 급기구는 여론의 중심 아래 있어야 되고, 배기구, 여기 있나? 이 배기구는 급기구보다도 1.1배 더 크라. 그 다음에 급기구는, 여기 급기구는 이 세로가 아니고 가로로 하라. 요게 제어반 제작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설계자가 인식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랬어요. 만약에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은, 냉각기를 갖다 붙이라. 이런 냉각기요. 냉각기를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냉각기를 갖다 붙인 것도 있네요. 이렇게 이제 여기 업은 것처럼 여기 덩어리 옆에 붙인 경우, 위에 상부에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열교환기를 갖다 사용해가지고 배전반 내부의 온도를 낮춰줘야 됩니다. 리탈 제품도 이런 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반 필터를 주는 것, 급기측하고, 여기 이제 그림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급기측하고 배기측이 있으면은 팬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터를 양쪽에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급기에도 두고 배기에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팬을 연속 운전한 경우에는 급기측에만 필터를 두고 간헐 운전하는 경우는 양쪽 다 둡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이 루블링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루버는 그 IP 규정에 준하는 루버를 갖다 쓰셔야 됩니다. 네마 규정에 해당되는 이게
루버 필터를 갖다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기팬을 효과적인 사용한 방법인데, 배전만 설계하시는 분은 뭐 참고로 보시는데, 여론이 인버터라든지 여론이 여기 있어요. 이는 발열 부분 이렇게 가서 극기구와 배기구 이렇게 팬을, 극기구에는 팬을 넣지 않습니다. 배기구에만 팬을 넣습니다. 극기구에 팬을 넣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저기에 바람이 많이 나와. 그러면 거기에 급기구를 쓰는 겁니다. 저것만 집중적으로 붙이려고 할 때. 그런 경우에는 급기구인데, 주로 대부분 보면은 이제 여기 배기구에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발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하면은 이 칸방에 놓으면 바람 길이가 이렇게 굽어져 가지고 여론 이제 발열이 잘 된다. 급기구와 배기구는 가장 먼 쪽이 좋습니다. 가장 먼 쪽이. 여기에서 먼 쪽이 이건데, 부득이해서 여기 둘 수 없다 이쪽 편에 들 수 있어요. 동서남북 구멍을 많이 뚫으면 좋겠지. 그게 아닙니다. 전부 착각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이게. 배전반 온도 상승을 떨기 위해서 뭐 여기도 뚫고 옆에도 뚫고 뭐 뒤에도 뚫고 막 이렇게 뚫으면 안 좋습니다. 사실상 온도 상승 시험하면 더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물으셨어요. 배전반, 제어반의 외함 강판 두께에 대해서. 무철이 된 강판 두께는 전선간의 접촉 부분을 일부를 제어하고 인크로즈 폭칠수가 200mm 하고 이때는 0.81mm. 여기입니다, 여기. 따로 내가 써놨는데 여기 보면은 폭이 600인 경우에는 1.170, 1.70짜리 강판 두께가 요구되고 이게 UL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UL 508 A에 63표 63.1에 여기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2.3T, 3.2T, 4.5T가 있는데 대부분 2.3T, 이걸 2.3T 했네. 요거 경우보다는 조금 모자라네요.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폭을 800으로 하지 말고 800으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800 두 개를 쓰셔. 아니면 작은 걸 해가지고 두겠습니다. 요 티슈를 좀 요구되니까 지켜주셔야 된다. 3.2T를 그럼 못 쓰나요? 네? 3.2T를 못 쓰나요? 써도 되죠. 이상이면 되죠. 이상이면 됩니다. 북미 표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UL508A에 명시되는 풀로드 카런트하고 풀로드 암페어 차이를 아셔야 된다. 풀로드 카런트라는 것은, 카런트는 여기입니다. 이 카런트, 이것도 전류고 이것도 전류인데, 그죠? 암페어도 전류고 카런트도 전류인데, 그게 이제 풀로드 카런트하고 풀로드 암페어가 있는데, 풀로드 암페어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요 모터 명판에 뭐 4.5암페어인데, 요겁니다, 요거. 요게 암페어라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모터에 붙어 있는 거 요건데, 요거는 보호 계정기, 서머 리레이에 세팅할 때 써먹는 그게 암페어고, 카런트라는 이야기는 도체를 결정한다거나, 뭐 디스커넥터를 선정한다거나, 숏서킷 카런트를 결정한다거나, 지락 전류를 결정한다. 이런 데 쓰는 것이 카런트라고. 요거는 책에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모터를 내가 찾아봤어.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4.2A로 돼 있어. 그거 풀로드 카런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실제 물건 돌아보니까 그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잖아요. 모터 들어간 게 실제 물건 보면은 그거 명판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뭐 4.2A다, 5A다. 그걸 암페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쓰셔야 된다. 전부하 전류. 여기 있네. 전부하 전류 풀로드 카런트 암페어는 명판 암페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 명판 암페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풀로드 암페어는 전부하 전류 값은 모터의 과부하를 보호기를 설정하는 서머 리레이, 오버로드 리레이를 설정하는 데 써먹는 것을 가지고 풀로드 암페어라고 한다. 그래서 풀로드 카런트는 이 표에 있습니다. 이게 UL508A에 해당되면 모터가 몇 마력일 때, 뭐 전압이 얼마일 때 몇 암페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 물건은 5.1A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5.1A 안 되고 4.9A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 물건을 해봐서는. 요것도 이제 표에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북미 산업용 제어반의 ICP 제어반의 SCCR 값을 표시하고 그 산출한 계산식 문서를 제출하라고 해요. 문서로. 계산된 문서를
문서가 요구되고 있으니까 어떤 문서냐? SCCR 결정하는 문서는 나중에 제 Q&A 때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서가 문서다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그 문서를 꼭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SCCR 결정하고. 여러분, 본드는 본드 해가지고 뭐 붙인다는 뜻이요. 그래서 베이스 이렇게 붙이는 걸 본딩이라고 해요. 여기 뭐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어떤 기계 A10이라든지 이런 붙인 이걸 본딩이라고. 어스 세탁기에 어스ing 한다 그러죠. 세탁기에 본딩 한다 소리 안 합니다. 세탁기에 보면 그라운딩 하시오 이렇게 안 써놔 있어요. 어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 접촉했을 때 미세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 틀떼야 된다 그런 뜻에서 어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딩, 어싱.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하나 더 있어요. 그라운드. 이게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 시킨다는 얘기.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걸 꼭 구분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요거 그라운드, 요거 그라운드. 변압기 중성점 해당되는 거 이게 그라운드 한다 그러죠. 워싱 한다는 이야기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기 이렇게 합니다. 제어반 내부에 보면 PLC 거탕기라는 게 서브모터 PLC 거탕기 있습니다. 근데 이 PLC 거탕기는 이거는 미쓰비시의 PLC거든요. PLC에 여기 5018 이런 기어도 이런 등등 기어인데 5018 같은 경우는 플로팅 접징이라 해가지고 기능성 접지, 산업용 SMPS 노이즈 제어용인데 여기를 접지를 해야지 제대로 동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저기 있으면 저는 모든 접지는 PLC 같은 게 특히 조심해야 돼요. PLC. 근데 서버 모터 이런 경우 보면 여기 마크가 여기 있는데 그거 노이즈 필터 이런 데도 보면은 마크가 있습니다. 그거 꼭 쓰셔야 되고 본딩이라는 것은 이런 본딩. 그라운드 표시할 때 5019라 같은 거 보호용 접지 노이즈 이렇게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이렇게 기호로 하라고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54.5항에 대해서 글씨 이렇게 붙이거나 이렇게 약으로 붙이거나 기호로 이렇게 붙이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곤란하면 붙이기 곤란한 부분이 있죠. 터미널 브록 이런 경우는 녹황색 터미널 브록으로 색상을 조합해 가지고 써먹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접지는 반드시 풀림 방지 수단을 가져야 된다. 모든 접지는 풀림 방지 수단을 가져야 된다. 아이 마이크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 스타 또는 스프링을 사용하고 아이 마크 표시를 하고 유지 보수 매뉴얼에 점검 주기를 표시하는 것이 풀림 방지 수단의 예입니다. 풀림 방지 수단 안 했더라도 유지 보수 매뉴얼에는 6개월마다 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이 말을 꼭 써넣어야 돼요. 이거 안 써놓으면 나중에 이제 큰 거 다치는 겁니다. 당신 그 말 없었잖아. 이런다. 재판관이 당신 그 말 없었잖아. 이런다니까. 그래서 이제 보호도체 식별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기호로 해가지고 이런 마이크를 붙인다거나 녹황색 띠를 같으면 접지 부스바에 녹황색 띠를 붙이거나 이게 다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IC 기준에 여기 이렇게 IC 코드 번호도 써놨죠. 이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딩 리본 타일은 본딩을 이렇게 본딩하고 그 다음에 부스바 통전을 할 때 여기도 오면 다 이렇게 색상으로 이렇게 하고 이게 다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꼭 지켜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SCCR이 왜 필요한가? 그거는 이제 수배전 기기가 다른 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단락 전류 최대값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번 보겠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배선용 차단기고 전선은 여기 MCC 몰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이지만 국내 국산 말로 이야기하면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배선용 부하용 차단기 아니고 배선 뭐 배선 이 배선 이거 배선을 지켜라는 이야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로부터 보호되고 이 배선용 차단기가 떨어질 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차단기 단락처럼 이게 단락 사고 발생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생길 경우니까 그러면 몇 칸까지 써야 되느냐? 과전류 보호기 중에 전격 차단량 SCC에 해당됩니다. 또 P보호기, 과전류 보호기가 단락 전류를 차단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최대 전류가 SCC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NEC 규정에 보면은 요 방법을 선정한다. 이래서 아티클 리스트되면 UL 인증품을 갖다 쓰시라. 승인된 방법에 따라서 확정된 SCCR을 갖다 쓰시라. 여기 보면은 뭐 전자접촉기하고 어떤 차단기하고 조합된 물품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NEC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곤란해. 그래서 UL 가가지고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UL 508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값으로 한다. 서머 리레이는 오카다. 뭐 이런 등등 있으면 이 제어반에 SCCR은 오카가 되겠죠. 오카가 돼. 근데 SCCR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기계가 제어에는 팬이라든지 릴레이라든가 소형 푸시보단 조작 코일, 램프 이런 건데 이 건행으로 와서는 CDE에 해당되는 제어회로 요거에 해당되는 것은 안 해도 돼. 나머지 CDE 해당되는 건 저건 해야 돼. 빨간 부분 해야 되고 요거 제어회로의 결정값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은 파란 부분, 요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을 한 게 저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SCCR 값을 결정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단계가 요 규정의 서플리먼트에 보면은 4.1항, 4.2항, 4.3, 4까지 있는데 주로 4.2항 보면은 장치 구성용체 명판 제조업체의 문서를 확인하고 4.1항에 대한 SCCR 파악을 하고 UL 508로 시험한 것을 해라. 요거 기준을 따라서 SCCR을 나중에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방법이 이제 뒤편에 나타나는 거는 여기 보면은 결정하는 브레이크한 경우에는 여기 240V 14카 이렇게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SCCR 값이 브레이크한 경우에 UL 인정품 배선진 차량 경우에는 UL 489에서 인정된 여기에 UL 489라는 말이 뭐가 하나 있어야 돼. 489 이래 받았는 인정값이야. 뒤편에 그림 하나 더 보겠어요. 그래서 이 브레이커가 여기에 UL 489로 전화 480V일 때 65카, 35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IC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UL 489로 받았는 값을 갖다 써먹어야 돼요. 근데 이건 국내 물건입니다. 국내 물건. 근데 국내 물건에 이제 브레이커 핸드 손잡이도 로타리식도 있고 상하식도 있네요. 이런 것도 팔고 있습니다. 국내 물건에서. 그래서 SCCR 결정하는 값에 여기 보면은 브레이커 전자조정기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면은 UL 리스트 돼 가지고 2.5, 25카다 이렇게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요렇다면은 이 기계는 전자조정기 경우에는 되는 겁니다. 그것도 저것도 없다. 모르겠다. 그러면 이겁니다. 이거 SB 4.1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전류 같은 경우는 5카, 뭐 퓨즈 홀더는 뭐 10카. 내용이 없는 거. 여기 갈론은 뭐냐면 갈론은 킬로와트 넣는 거예요. 38kW 때 뭐 요 C가 있는데 요 뒤편에 부록을 해가지고 그 노트가 있습니다. 노트를 한번 보시면 돼요. 요걸 이제 없으면은 이걸 갖다 이용해서 써먹어라.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컨비네이션 되는 걸 타입 E하고 F만 인정해 줍니다. E하고 F만요. E하고 F만 인정해 줍니다. E하고 F는 이 컨택터가 하나 더 갖다 붙은 겁니다. 이것을 SCCR 결정할 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SCC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앞서서 얘기했지만 공장 라인마다 SCC까지 겹쳐져 있어서 뭔가 모르겠다. 그래서 자주 발생했는데 그래서 자꾸 높게 크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손해 간다. 그러니까 앞서 주인한테 물어봐라. 사용자한테 물어봐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단독으로 높은 값을 사용하든지 이미 인정된 부품을 갖다 쓰든지 할로 휴저를 갖다 쓰든지 변압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변압기를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간편하고 좋은 방법인데 이게 덩치가 커져요. 제어반 해외하면 덩치가 커지니까 그래서 마땅치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퓨저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퓨저. 자,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변압기로부터 공급받는 분기회로일 때 3장 변압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30가짜리 MC12가 하나 있고, 여기 변압기, 여기에 30kV짜리 변압기 있어요. 이런 피다가 있다 칩시다. 가정합시다. 0.5, 7.5kW짜리. 10카, 5카, 5카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변압기 2차 측에 추정 단락 전류 구해요. 추정 단락 전류 구하는데 앞서서 이야기했다면 퍼센트 임피던스 모를 때는 2.1A, 2.1%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44카가 나왔어요. 이 카가. 그러니까 3.4. 변압기 2차 측의 각 SCR 값은 5카이므로, 여기 5카잖아, 5카죠. 3.4카보다 넘습니다. 5카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분기회로에 SCCL가는 여기 있는 이 값으로 30카로 한다. 이해가 갔어요? 변압기에 2차 측의 추정 단락 전류 값을 구하고 그 값이 이것보다도 다 낮으면, 즉 이것이 더 높으면 1차 측에 있는 차단기 값을 SCCL 값을 한다. 여기 변압기 분기회로가 변압기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설사 분기회로의 작은 SCCL 값이 사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할지라도 조건 A, 이것을 만족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변압기 1차 측 이거 값을 제어반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도 그걸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사고가 나도 1차 측, 사고가 지하물이 나더라도 3.4카 이상은 안 될 것이고, 변압기 2차 측에서 이제 여기서 사고 나더라도 이건 안 될 것이고, 이거 나게 되면은 얘가 버텨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압기로 인해서 예, 그렇죠.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퓨즈를 가장 많이 씁니다. 퓨즈를 많이 쓰는데 분기회로는 이게 분기회로, 이게 피다죠. 분기회로의 퓨즈에서 공개된, 분기회로는 퓨즈로부터 공급돼요. 피다 휴즈의 통과 전류 피다 회로의 통과 전류 IP가 3카래요. 카다라고 찾아보니까. 근데 분기회로의 SCCR, 분기회로 여기 SCCR, 요거 50카를 5카로 고쳐주세요. 잘못됐어요. 요거요. 제일 적은 값, 5카, 여기도 5카. 분기회로의 모든 SCCR 값이 퓨즈 통과주 3카 이상으로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CC 요거 퓨즈의 하류 밑에 단에 있는 MC12의 SCR 값은 50카이며, 요거하고 요거 방금 50카이며, 요거 있잖아. 50카이며, 휴저의 SCR 값이 50카 이상이 되므로, 휴저의 SCR 값이 50카 이상 되므로 조건을 충족하고, 이 결과 분기회로 값은 50카다. 천천히 잘 보셔야 돼. 요것만 좀 고쳐주세요. 요거 있고 5카입니다. 그래서 이게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변압기 쓸래, 아니면 퓨즈 쓸래, 이거입니다. 근데 변압기 쓰기에 덩치가 자꾸 커져요. 그러니까 곤란해. 그래서 퓨즈 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회로다 어쩌다 할 때, 그때 갖다 쓸 때, 부스바를 쓰려면은, 그거를 쓰려면은, 부스바에 구멍 뻥뻥 뚫는 것을 갖다 쓰려고 하면 UL 인증받아야 되는데, UL 인증받기 곤란해요.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거 말고, 파워 PDB, 파워 디스트리뷰터 블록이라는 이 단자들 이런 게 있어요. 이걸 갖다 쓰시면 돼요. 이걸 갖다 쓰시면 이 공간거리와 연면거리를 다 맞게끔 만들어져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쓰죠? 갖다 쓰실 겁니다. 이런 물건 갖다 쓰세요. 뭐, 중간에 끼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끼우면 요 뚜껑 닫고 이렇게 되고, 여기 보면은 하나 돌아가지고 여기서 하나씩, 2개씩, 3개씩, 4개 꺼내 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분계로 가져간다는 얘기. 미국과 마찬가지로 SCCL 값을 문서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럽에는 반표면에 표시할 의무가 없어요. 안 해도 돼. 표시는 안 해도 돼. 문서는 있어야 돼. 그 대신 문서는 있어야 돼. 미국하고 유럽하고 좀 틀린 점은
목적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어반 표면에 SCCR 값을 표시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브레이커의 경우에는 차단기 브레이커의 경우에 미국 경우에는 UL 489에 준하는 SCCR 값을 써야 돼요. 유럽에서는 IC 60947-2에서 규정한 값, 그게 인정된다. 그 다음에 ICU도 인정되지만 ICS도 인정된다. 그게 유럽하고 미국하고 좀 틀린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IC 60 어쩌고저쩌고 맞는 요 값으로 만들어지는 브레이커라고 할지라도 미국에서는 489로 인정받아, 그러니까 시험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물건에 대해서는 LS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놨어요. 이것도 해놓고. 값을 계산해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면 문서화를 어떻게 하는 거죠? 문서화요? 그거 이제 Q&A 시간에 내가 문서화를 어떻게 시키는가 그 문서를 한번 보여줄게요. 작성된 문서. 그 다음에 뭐 인정품에 상관없다 그랬는데 유럽 IC 규정에 이야기한 것이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제 블로그인데 꼭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필요한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4,000명 내지 5,000명 왔다 갔네. 4, 5,000명. 시험 볼 시즌 되면 한 6,000명까지 왔다 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목표를 한 단계 올라가려고 광명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공짜로 된 게 아니고 그 생각하는 노력과 정성과 웹사이트도 가고 발품도 팔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